자, 24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지금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주택 임차권, 상가 건물 임차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태그를 하면 됩니다. 태그를. 자, 목동입니다. 목동에 빌라가 나왔습니다. 21에 11174. 자, 목동에 뭐 이제 사무실을 물건번호 몇 번이죠? 7번이네. 7번. 자, 쭉 보게 7번. 자, 7번 봅니다. 7번. 자, 요거 보고 있어요. 물건번호 7번. 자, 누르겠습니다. 목동에 빌라가 넣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전용이 12평이다. 그죠? 2억 4,200이다. 그래서 이제 3층이고, 보면 깨끗하게 생겼다. 그죠? 깨끗하게 생겨서 3층에 빌라를 하나 있습니다. 빌라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주택도시보전공사에, 그죠? 임종철씨가 이렇게 연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배당 요구도 잘 하셨고, 전입 확정도 빠르다. 자, 그런데, 임종철씨가 이제 전세가 기각이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태가 뭐, 이거 큰일 나죠? 서로 맞물리는데 그냥 태그 들렁 해피면 안 되죠? 마음 됩니까, 그때는? 마음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주택임차권. 요거 딱 등기돼요, 주택임차권. 요 등기하고, 그러면은 주로 주택임차권 등기한 거는 주로가 공실입니다. 공실이고, 관리사무소에 나 방 뺐다. 관리비 나한테 이제 청구하지 말고, 요 이용차한테 하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기 하나 놨고, 태그하는 거는 괜찮은데, 하기 전에 태그했다 하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건 가압류보다 뒤로 재전입한 날로 후퇴가 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주택 임차권을 등기해놨고, 그 다음 경매는 주택도시보전공사 승인이 갑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가끔은 대항력을 포기하는 게 있어요. 예로 2억 2,800인 게 지금 막, 이제 요번에는 팔려도 괜찮죠? 근데 이게 이제 팔리면 다행인데 안 팔리면 어쩌느냐? 지금은 팔리면 왜 됩니까? 팔리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인수가 없죠? 자, 지금은 팔리면은 2억 3,800 가지고 세입자가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 멋이 많이 따라 붙었죠? 이게 만약에 금액이 1억이면 잘 끄면 되지. 1억이면은 합쳐가지고. 1억이면은 이게 1억밖에 안 돼. 1억 2,800 받잖아,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인수가 모자라는 금액이 지금 1억이 또 인수가 됩니다. 1억이. 그래서 세입자보다 요게 아주 지금 국세에서 특히 이 양천구, 어디고? 양천구 목동이죠. 그 양천구 건은 이 구청권은 얼마 안 됩니다. 주로 재산세 뭐 이런 거니까 별 문제가 없고, 문제는 국세인데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세법을 좀 바꿔가지고 요게 뒤로 가도록 하겠다. 세입자보다는 뒤로 배당을 받겠다. 세입자 받고 여분의 있으면 받겠다. 이게 좀 위헌 소지가 있어요. 저거는 압류도 안 하고 압류해도 늦죠. 세입자는 등기부에 깨끗합니다. 갖고 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싹 들어왔는데 나중에 경매 들어가서 보면 나중에 날짜가 내 확정일자, 전입일자보다 빠르다 해가지고 저거가 1억을 챙겨갑니다. 좀 위헌 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좀 잘 책이 듣고, 좀 위헌 소송을 하든지 좀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그죠? 아니, 아무리 그 납기가 빠르고 뭐 짜고 해도 그러고 세무서도 그럼 저거 아파트 압류하든지, 안 가면 등기부에 갖고 오고 말고 병구 만들어갖고 압류 하나 만들었든지, 전입확정을 만들었든지, 그런 거 좀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또 경매 들어가면은, 수나타 한다고. 와가지고, 교부 청구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네 세입자보다 전입 확정도 빠른 게네 1억을 먼저 가져가겠다. 그럼 세입자 뭡니까,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를 아까 보니까,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서가 없어도, 계약서만 딱 들고 세무서 가면은 체납을 딱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뒤에 세무가 발생하는 거는 세입자보다 뒤로 쳐지는 걸로 해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은 요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요소 만약에 한 뭐 3은 오다 하면 10은 못하니까 10원도 못 받아하면 여기 좀 800원 밀고 가면 완전 인수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코피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시고, 가끔은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내가 묵으면서에 대학력을 포기하겠다 그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성개인이다 정도가 있고 인수를 해라 그런 게 있고 포기한다 그런 건 지금 안 보이네. 가끔요 써놓은 게 있으면 낮춰봐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낮춰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거는. 하여튼 자 그래서 보통 도망갈 때 서초가 뭡니다. 서초구의 상가다 그죠? 21에 108614 21에 108614 자, 서초구의 양재동에 상가가 나왔다. 양재동에 상가가 8평인데 이렇게 이제 2층인데 이게 상가입니다. 그죠? 등기부 건축물대장도 상가고 그런데 뭡니까? 전입이 되어 있다. 전입이 그죠? 이 시가 전입을 내뺐다. 상가에 2억을 주고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하고 공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보다 선수입니까 후수입니까 건재당보다? 자, 그거는 이렇게 따집니다. 이놈 건재당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는 요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요거 뒤에 붙은 거 있죠? 뒤에 붙은 거 이걸 따집니다. 그러면은 얘보다 빠르죠? 2018년도고 2019년도 빠르죠? 등기를 하다 보니 이래 된 거고 안에 쏙내는 요겁니다. 요거로 배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거를 가지고 등기를 했기 때문에 지가 했을 때는 건장이 없었어요. 없고 임차권 등기할 때는 당연히 건장이 있었던 거고 그럼 요거는 순번은 2억을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아내고 2억이 먼저 확정일자 임차인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건전항이 가져간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요것도 이제 세무서가 있어서 2억을 받아갈지는 또 모릅니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냥 덜렁받았다가 나중에 또 코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상가 임차권 등기는 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무가 차름한 우점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도 폐업하면 안 되겠죠. 내가 돈을 받을 게 5천만 원이 있는데 5천에 200 주다가 뭐 경매들 앞에서 근데 덜렁 폐업에 비면은 그만 끝나는 겁니다. 퇴거하면 똑같거든요. 선수라도 퇴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주택 임차권 해놨고 퇴거하는 건 상관없는데 상가도 상가금 임차권 등기해놨고 폐업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덜렁 막 그냥 월세 안 주려고 폐업해 비고 나중에 본게는 김에다 가서 나중에 보니까 선수리가 막 상실돼 버렸어. 폐업해버리니까. 상가 건물 임차권하고 주택 임차권 해놨고 퇴거하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폐업을 하든지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자, 문구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주택은 주택 임차권, 상가는 뭡니까? 상가 건물 임차권. 14에 1499 한번 봅시다. 드문 경우인데 14에 1499 10몇 번입니까? 물건 번호가? 10번인가? 자, 봅니다. 이름 드문에 이게 이제 과일집인가 뭐 그러는데, 이게 이제 6천만 원 있다가 이제, 지가 이제 상가 건물 임차권하고, 나갔다 하면은 요거는 이 날짜를 보기 때문에 건재당보다는 조금 늦죠? 늦어도 뭐 좋습니다. 보면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덜렁 뭐 패배 딱 하면 코피 틀립니다. 상가 건물 건재당 되겠냐. 자, 우리 주택은 뭡니까? 주택 임차권 이게 등기되고 퇴거해야 됩니다. 되고 해야 되고 상가는 상가 건물. 자, 요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요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해주죠. 해줍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그냥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써가지고 내면은 나중에 여기에 딱 붙습니다. 그럼 그때 퇴거하면 됩니다. 주택이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금액이 좀 소액이고 25번 잘 봅니다. 요거는 76억이 왔다 갔다 움직였어요. 이거는 임차권 설정인데 고양시의 그 신세계 백화점 이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76억짜리가 난리가 났어요. 05에 13444. 이게 뭐냐 하면은 350억에 낙찰 받았는데 76억 인수를 하다 보니까 428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결과가 돼버렸고, 이게 이제 중개를 한 중개
법무법인은 76억을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총만 죽었다 살았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대포만 맞을 것 같아, 대포를. 법무법인은 76억을 인수인데, 인수가 아니다. 낙찰 받자. 350억 받았어요. 받고 나중에 본 게 아니라 76억이 인수라. 그럼 법무법인이 대포 한번 맞아야 되겠죠? 아마 파산됐든지 막 이래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어떤 사건인지. 05에 13444. 05에 13444. 이겠습니다. 05에 13444. 이 신식 백화점입니다. 저 일산에 백연역이 있는데, 자, 이 신식 백화점 주인장이 이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왜 조건 주나 이래가지고. 자, 여러분 아시죠? 신세계 백화점 이게 있습니다. 신세계 저게 백석역 앞에 백화점 있어요. 그림이 지금 이마트. 자, 이마트 여기입니다. 이마트. 그죠? 이마트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352억에 낙찰받습니다. 이게 438억짜리인데 350억에 낙찰받아고 잔금을 넣었어요. 자, 넣고 나니까 설정을 보면요. 설정을 쭉 보면은, 자, 봅니다. 임차권 설정. 신세계. 79억. 그 다음에 이전이 되고, 막, 은행에서 건조당이 많이 붙고 이렇습니다. 그럼 요 임차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배당할 때, 경매계장이 배당을 해줬어요. 자, 다시요. 이 소유자가, 이 금시인데, 배당날 가보니까, 여기다가 79억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은행에 설정해주고, 한 10억밖에 안 줘요. 지한테 배당을. 자기는 임차권 설정이 인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 소유자한테 한 80억, 90억 정도 배당이 돼야 되는데, 아이, 임차권 설정에다가 경매장이 배당을 딱 해버리니까, 아이, 죽을 맛이라. 10억밖에 안 돼. 그래, 소송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이겼어요. 79억은 뭐라고요? 인수만 된다, 인수. 이거는 배당하고 상관없다. 임차권 설정은, 자, 이 등기부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게 주로 극장가 이런 거 맞습니다. 주로 극장가, CGV가 다 이렇게 해요. 보통 보면은, 교보문고 사고 이런 거 보면은 설정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임차권 설정, 여기 있네. 임차권 설정. 자, 이렇게 신세계에서 설정할 때 임차권 설정. 자,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신세계, 주식의 신세계라고 이제 이게 79억. 여기 보면은 이제 하여튼 금액이 79억 좀 됩니다. 대강. 자, 이거. 이게 뭐냐, 이게 임차권 설정. 아까 우리 뭡니까? 주택 임차권 배웠죠? 주택 임차권, 뭐 상가, 건물 임차권, 뭐 이것만 배웠는데, 그럼 임차권 설정이 1순위인 거, 선순위. 후순위면 당연히 건장 뒤니까 아마 출석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 선순위일 때 어떻게 되냐? 결론은 인수만 인정, 인수. 아까 우리 2015년 5월 13일 날, 2015년 5월 13일 날 이후에 설정한 거, 앞에 선순위는 전부 다 인수만 된다 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와 같이 보면 됩니다. 임차권 설정은 인수인데, 실무상 보면요, 주로 신세계, 이렇게 1순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GV, 극장가들, CGV, 60억 사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가끔 이제 농협 여신 관리단 전화 와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배당이 아니고, 인수다, 인수. 무조건 인수만 된다. 이거 답을 줘요. 자, 인수랑 근거는 어디냐? 근거는. 자, 여기죠. 이제, 임차권 설정. 그죠? 임차권. 고양시 보면은, 얼굴에 신세계 임차권 설정이 있더라. 76억 낙찰 인수다. 자, 그래서 350여개 쌓아 붙었는데, 여기죠. 배당 판결에 넣었습니다. 그래 보면은, 고양 지원의 경매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억을 제로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임차권 설정 신세계 그 배당해준 거를 제로를 해야 된대. 제로를 하고, 소유자, 원고에 대해서 배당액을 12억 원을 88원 한다. 그게 이제 바우치는 거죠, 소유자가. 더 받았으니까. 이래 됩니다. 자, 이거 보면 하죠. 배당기일에 신세계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76억을 배당을 받았고, 원고 소유자는 다른 채권에 배당을 하면 찌끄레기 12억만 받았다. 자, 판단은
피고 주장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법 625에 등기된 임차권에 관해서는 대항력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다. 아까 우리 상가도 2015년 5월 13일 날 그것도 상임법 보면은 대항력만 인정해요. 대항력만 하는데 아차 잘못하면은 우선 변제가 있다. 15만짜리 2만원 채이거든요. 상가 건물 상임법 완전 독판 2만원 15만 주고 챙겨보니까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 2015년 5월 13일에 그렇게 해서 그냥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민법 621조는 대항력만 있다. 민법 621조를 보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야기는 배당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수가 생긴다. 이랍니다. 이죠? 그래서 인수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민법 621조 2항에 대항력 가지게 되지만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민법상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인수임으로 저가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 1순위 선순위 임차권 설정은 뭐라고요? 인수다. 결론적으로 후순위 말고 선순위 임차권 설정 인수만 인정한다. 인수. 자, 이해가시죠? 배당 안 돼. 인정. 배당 안 돼. 배당도. 자, 배당은 안 된다. 배당은 안 된다. 선순위 임차권 설정은 인수만 되고 배당은 안 된다. 그 아닙니다. 자, 그래서 350여 개 낙찰받는 사람은 우시대생을 하고 76억이 플러스 됐죠. 그러면 420억, 20한 3억이 되었는데 그거를 컨설팅 받은 법무법인은 죽었다 살았다 지금. 죽었다. 해산돼 가지고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제 큰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 법 해석을 참 민감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딱 요조항인데 요조항에 효력이 생기고 효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러면 좋은데 우선 변제권이 없죠. 없으니까 이제 인수만 생긴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26번 그 창군 아까 했고요. 자 그러나 2015년 5월 13일 진주가 뭡니다. 사례 16에 108에 뭡니다. 여러분 인수가 많이 보여요. 16에 108에 108에 봅니다. 자 내용 이렇습니다. 진주에 아주 유명한 이게 이제 건강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구두 있죠. 건강구두 고려보서 건강구두 이런 상가가 있죠. 아주 좋은 상가가 있습니다. 자 상가가 있는데 여기 보면 28에 팔리는데요. 인수가 많이 보입니다. 인수가 특히 엘칸토 잘 봅니다. 엘칸토에서 사업자를 하고 배당 요구도 잘했고 6천만원에 월세가 있는데 전에 인수가 나왔습니다. 자 2006년도 사업자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5억 1,500 아주 금액 크죠. 5억 1,500 자 2006년도 했고 그 다음에 설정을 보면요. 설정은 이게 말소 기준 등기락 하는 거 요거를 보면은 2016년 2월달이죠. 그러면은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말소 기준 권리가 등기 생기는 것은 그 이전에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인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5천만원이 인수다 인수해야 돼 이거. 엘칸토 6천만원 인수 맞죠? 사업자 빠진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상배당표로 인수입니다. 인수. 자, 여기 보면은 엘칸토의 6천만원이 당연히 이렇게 인수가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나는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6천만원에 엘칸토에서 월세를 줬을까 안 줬을까? 이거 줬을까 안 줬을까 이거? 안 줬죠? 자, 10달 안 주면 4,500이죠? 1년 안 주면 막 6천원 거의 깡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이 있어도 월세를 안 줬다, 관리비를 안 줬다 상계할 수 있느냐? 낙찰자가 할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상계할 수 있느냐? 오케이. 상계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칸토 6천만원, 요거는
대항력은 있는데, 단 월세를 미납했을 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는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27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보통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월세 안 준 거, 자, 낙찰자는요, 이렇습니다. 전 소유자는 우리가 법률 보면 면책적 탈퇴세를 해갖고 빨리 나옵니다. 면책적 탈퇴세. 빨리 나오고, 신소유자가 이제 완전 양수인이 된 거예요. 양수인이. 되면서 전 소유자한테 월세 안 냈다, 관리비를 미납했다, 이런 거, 인수조항을 신소유자가 공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지하 2층을 낙찰받아서 월세 250 받는다. 뭐 괜찮은 거죠? 공무에 5816. 자, 봅니다. 용호동에 3억 7천을 6천을 받아요. 6천을. 이제 나이트클럽입니다. 이게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을 이 수강생에 낮춰봤는데, 지하 2층입니다, 이게. 지하 2층. 아주, 별로죠, 그죠? 130평. 나이트클럽인데, 청구는 좋아요. 좋은데, 요거를 이제 낙찰 받습니다. 낙찰을. 자, 받아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보면은, 월세가 4천에 200만원. 4천에 200만원 받아요. 1년 뒤에는 250 주기로 한다. 이라고 지금 뭐 250 받고 있어요. 그러면 6,500에 받아서 250 받으면 괜찮은 거죠? 지하지만은. 그죠? 많으냐? 공인장입니다. 공인장.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들어온지 그건 모르겠다, 지금. 공인장이. 지하 2층이니까 또 문제가 뭡니까? 소방법이 문제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임차인하고 그때 항상 신가 있었거든요. 임차인이 나가겠다. 이 사람이 1,000만원 더 하면 주면 되는데, 안 주고 집행관에서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새로 설비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하 2층에 소방법에서 굉장히 시끄럽겠죠. 지하 2층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쩌면 됩니까? 이럴 때는 영업 승계를 받아요. 허가 승계. 허가 승계를 받는 절차는 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양도, 양수서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낙찰자가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아요. 구청 가서 받아가지고 이제 몇 달 뒤에 새로 임차인 오면은 이제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만 폐업시기 삐고 그 다음에 새로 영업 허가 내려고 하면 이제 이제 시끄럽다고 그래. 방염 처리 잘 됐습니까? 뭐 스크린 쿨러 물 잘 나옵니까? 부터해서 막 뜯어 사면은 막 소방법에 한 1억 정도 돈이 더 나가빈다고 여러분들. 100몇십 평 되니까. 무슨 말이죠? 그거 조심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모텔인데 자연 녹지라 계획관리 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자연 녹지 낙찰 받았어. 리모델링 3억 주고 했어요. 쪼가 보내비고. 그래 시청 가서 영업 신고하니까 자연 녹지에 모텔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쪼가 보내면 안 되고 옛날 여봐서 자꾸 실어가지고 성계를 봐야 돼요. 성계. 이것도 마찬가지. 술집인데, 지하 2층이니까 더 시끄럽잖아요, 지금. 계단 같은 것도 막 구비해도 있는 게 있거든요.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한 군데 한 개 문 닫혀서. 그러면 옆을 빨리 넣어야 되겠죠. 그 2개 이상 돼야 됩니다. 5층 넘어도 마찬가지. 비난구가 2개 이상 되고,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하고, 성계를 받으면 일이 쉬운데, 그냥 쫓아내면은 안 된다.